안녕하세요. GDSC 2023 새싹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GDSC는 교내 지식 공유 문화 활성화 및 학우분들의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 격주 목요일마다 대부톡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7회차 대부톡은 새내기 여러분들과 개발 입문자분들을 위해 입문자가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는 이번에는 컴퓨터공학과 16학번 선배님이시고 우한 테크코스 4기를 수료하신 김동호님의 키노트와 GDSC 멤버 3분의 발표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아마 가장 기대하고 계실 GDSC 오픈 커뮤니티 설명회가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동호님부터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강연을 준비하면서 신입생 여러분들이 좀 참여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6년 전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해커가 되고 싶었어요. 약간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컴퓨터 뚜닥뚜닥 거리면 건물의 조명이 다 꺼지는 막 그런 게 너무 멋있어서 저는 해커가 되고 싶어서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혹시 그 신입생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3분의 1 정도 계시네요. 혹시 컴퓨터공학과 왜 오셨어요? 창업하려고요? 컴퓨터공학과 왜 오셨어요? 돈 벌려고. 왜 오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이유로 다들 들어오시죠. 성적에 맞춰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돈 벌려고, 창업하려고, 저처럼 해커 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유로 들어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평범하게 컴퓨터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고, 들어오세요. 네,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고, 그런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기까지 겪었던 경험들을 들려드릴 거고, 거기서 얻었던 가치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 경험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삶은 저랑 모두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모두의 삶은 다 다르고 다 경험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제 경험과 제가 얻었던 것들을 설명드리는 건 여기서 제가 얻었던, 제가 깨달은 가치들이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깨달은 다음에 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엔지니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 혹시 그 신입생분들 중에 이 쇼츠 내리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350만 나온 조회수 쇼츠인데 여기 나오신 분이 저희 형이에요. 네, 저희 형입니다.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동네 강사예요. 동네 강사인데 조금 유명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 형을 저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3년 전에 전 형이랑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했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희 형이 영어 강사잖아요. 3년 전에 형이 만든 교재가 입소문이 잘 났는지 동네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교재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저희 형 이름이 동영쌤인데 동영쌤이랑 대성마이맥 이영수티랑 비교가 되는 게 첫 번째 검색어에 나오고 그 댓글 보시면은 조정칙쌤 분석서랑 이거 샀는데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또 메가스터디 분석노트 샀었는데 반품하고 새로 살려고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여기에는 이제 죄송한데요 동영쌤 속필 교재가 뭔가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형이 만든 교재가 전국에서 많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교재였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군대를 전역하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형이 교재를 팔고 있었는데 주문을 일일이 다 받고 포장을 다 하고 책을 인쇄소 가서 인쇄해오고 책으로 만들고 발송하고 이런 일들을 다 형이 혼자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쇼핑몰 알바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딱 보고 이거 상품
그냥 쇼핑몰에 등록하면은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책 교재 상품 등록하면은 관리 편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형이 좀 힘들었는지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저한테 자기네 교재 파일을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다 팔아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고 교재를 인쇄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문량이 저는 몇백 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형이 그냥 인쇄하던 인쇄소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몇백 건을 인쇄하려면은 그 전문 인쇄 업체에서 대량으로 인쇄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리고 이제 인쇄를 하면은 또 판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 포장도 해야 되고 발송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는 업체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랑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몰이랑 인쇄소, 포장 발송 업체 이렇게 세 개 업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엄청 내성적이었는데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그냥 동사무소에 전화를 거는 것도 무서워해서 몇 번 이제 대본도 써보고 동사무소 전화하기 전에 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아주머니랑 눈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일단 교재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형이 저한테 맡겼으니까 그냥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그 학생으로부터 오는 CS 전화도 많았고 그렇게 판매를 진행하고 나서 저는 그 한 달에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재를 팔아보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저는 이 경험이 너무 강렬하게 남은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형의 문제를 해결했죠. 형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학생들이 원하던 것을 제공해주고 이걸 통해 나는 돈으로 보상을 받고 이 경험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때 그 꿈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진 기술로 그걸 해결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저는 그때 컴퓨터 공학과였으니까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가진 기술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면 내가 상상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3학년 2학기 마치고 난 후였어요. 근데 놀라웠던 건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 마치고 4학년이 들어가는 학생인데도 개발을 할 줄 몰랐어요. 개발을 할 줄 몰랐습니다. 감자였어요, 그냥. 왜냐면은 그 3학년 동안 저는 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저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적고 녹음하고 여러 번 돌려 들으면서 반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학년 동안 개발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떠먹여주지 않는다. 내가 배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그냥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2년 동안 개발 공부를 했습니다. 개발 공부를 하는 동안 4.2서울도 나왔고 우한테크 코스도 수료했습니다. 우한테크 코스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 배다리 민족을 만든 우한 형제들에서 그 제공하는 그 교육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를 수료하면은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 거기 경력 2, 3년 차 실력이 돼서 나옵니다. 저는 우한테크 코스를 다니는 1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재밌게 공부했어요. 여기가 캠퍼스인데 소파들 보시죠. 여기서 사람들 음식 먹고 떠들고 토론하고 맨날 이런 공간에서 공부했어요. 저기는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런 데예요. 그리고 또 의자도 카페형처럼 되어 있고 저기 뷰도 엄청 좋았어요. 이런 데서 1년 동안 행복하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들었던 억울함이 있어요. 제가 뭔가 다른 학교였으면은
뭔가 개발 동아리가 잘 되어 있고 개발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였으면 내가 2년 동안 휴학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한테크 코스를 한 1년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배우는 교육 시스템, 교육 프로세스, 그리고 내가 배우는 지식들 전부 다 내가 체화해서 학교에다 공유하고 싶다. 내 후배들은 이런 걸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자마자 열심히 기획을 해서 멘토링도 진행했어요. 저번 달 1월에 올렸던 에타의 글인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약 그 이틀 전에 수료도 했습니다. 그 저 멘토링 하신 분들 4주 동안 진행해서 이틀 전에 수료도 했고요. 여기 후기 중에 하나가 그 멘토링 과정의 공고를 보고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실수입니다. 여기 실수하신 분 있나요? 네, 있겠죠? 네. 어쨌든 이 후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들과 제가 얻었던 것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어떤 문제점을 만나면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어디 대단한 기업에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기업을 세운 CEO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저를 자랑할 수 있는 건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났고 그걸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시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눈앞에 마주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해결해 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이제 이런 도전하는 방법, 도전하는 것에 공식이 있어요. 도전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기와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 이런 용기가 있어도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도 어떤 문제를 만났고 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 근데 해결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아무도 여러분들께 떠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쟁취해 내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능력에 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년 동안 개발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는 내가 개발 실력이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겠다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우한테크 코스에 지원할 때 본과정에 합격하기 전에 3주 동안 프리코스라는 과정을 진행해요. 근데 이때 과제를 제출하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데 이 피드백을 받는 것조차 너무 하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과제가 코드로 된 여러 개의 파일들이다 보니까 평가자분들이 과제를 일일이 채점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 수가 200명으로밖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한테크코스에 참여를 해서 이 과제 채점 자동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던 참여 인원을 3,200명까지 늘릴 수 있었어요. 저는 제 능력으로 3,000명에게 더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거죠. 개발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개발을 잘하면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뭔가 나도 개발 공부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끝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GDSC 오픈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 자세한 거는 끝에 설명드리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저학년 분들이라면 4.2서울에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용돈도 필요하고 할 텐데 알바를 해서 100만 원을 벌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4.2서울에 들어가서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하면 100만 원을 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떠한 문제점이나 불편함들을 만나면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내 능력이 부족하면 공부를 더 할 거고 또 시도를 하면은 당연히 실패도 하겠죠. 그리고 그 실패들이 경험으로 쌓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눈앞에 있는 문제점들을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은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맹이 컴공과에 오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프론트엔드 멤버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컴퓨터 좋아하시나요? 여기 지대씨 멤버분들은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새내기 분들도 벌써부터 이렇게 개발학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걸 보면은 다들 엄청 훌륭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컴공 적성에 잘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컴공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하시고 계신 새내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가 싫었어요. 진짜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예전이 이제 유치원생 때 기억인데 그때 이제 거실에 컴퓨터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저희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맨날 컴퓨터를 막 점령을 해도 저는 정말 관심을 1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 시간처럼 컴퓨터실에 가는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유 시간을 가끔 수업 끝나고 주시는데 그때 막 남학생들은 완전 막 환호성 지르면서 막 게임하고 여학생들도 무슨 뭐 블로그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컴퓨터 다룰 줄 모르니까 막 멍 때리고 그랬거든요.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막 코딩 게임 이런 거 하는 뭐 캐릭터 조종하는 그런 코딩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친구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3반수를 해서 이 공익대학과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오게 됐는데 전적대에서 이제 그 전전과에서 이제 교황으로 파이썬을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이제 강의실에 갔는데 컴퓨터가 좀 이상한 화면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거 컴퓨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니까 한번 강제로 재부팅을 해봐라. 한번 껐다 켜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마우스도 안 먹고 이러니까 교수님께서 강제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모니터 버튼을 눌렀어요. 모니터 전원을 딱 누르고 껐는데요. 이랬던 썰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컴퓨터에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부모님의 입김도 있었고 저희 오빠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컴공 못 가서 자기 못다 이룬 꿈을 막 이루고 싶다고 저한테 컴공 가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3반수 했으니까 수능 성적 맞춰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컴공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3반수에서 온 만큼 좀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입학하자마자 하이아크라고 저희 학과에 아직도 있는 알고리즘 학회인데 교내 컴공과에서 이제 알고리즘 배우고 학술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좀 열심히 그래도 컴퓨터 못하는데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ID라고 이제 개발 통합 환경이 있어요. 그거 이제 맨 처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설치하고 그냥 뭐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치 못 해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울면서 아 이거 학회 이거 탈퇴해야 될 것 같다. 어떡하지? 이거 콩공 자퇴해야 되나?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를 설치 하나 못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너 왜 우냐 이래가지고 이거 설치가 안 된다 이러니까 오빠가 그냥 바로 이제 뚝딱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치하고 아 이거 탈퇴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제 학회장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 이거 학회 가입할 때 10,000원을 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전 스터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개발 환경 설정만 한 건데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아, 10,000원 환급해 주실 수 있냐? 저 너무 어려워서 탈퇴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그래도 설치해줬으니까 1주차라도 해볼까? 이러면서 1주차 수업을 들었습니다. 1주차 수업에서 이제 그 스터디장님께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저 이거 설치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계속 들어도 되나요? 이러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스터디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쉬운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제 C++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랑 알고리즘을 저는 처음 접해봤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울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네이버만 뭐 검색하고 싶으면 네이버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컴공에서는 구글에다가 해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구글링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냥 구글이라는 사이트에다가 뭐 검색한다 이거 아예 그 무지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은 검색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 치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끙끙 싸매고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이거 질문도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다 질문글 막 썼다 지웠다 했다가 이제 스터디장님한테 보내고 막 그거 답장 올 때까지 막 초조하게 막 기다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구글링도 어느 정도 적응되고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다가 1학년 한 5월 때쯤에 이제 에브리타임에다가 제가 적성이 너무 안 맞다 이러면서 고민글을 남겼어요.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요. 이제 새벽 감성에 이제 주절주절 고민글 엄청 길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베스트 게시물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이 지금 141개잖아요.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제가 좀 딱해 보였는지 네, 괜찮다, 막 해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은 따뜻하구나, 그래 좀 해봐야 되나 이러면서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바뀌어서 제가 자취를 하게 됐는데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제가 설치를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항상 친오빠가 해주다가 컴퓨터 본체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엄청 많이 본체에 꽂혀 있잖아요. 그거를 다 포스트잇으로 1번, 2번, 3번 붙인 다음에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아 이거 여기에 꽂아야 된다. 그거 본가에서 한 다음에 그거 이제 자취방에 가져가서 그거 사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꽂고 이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컴맹 썰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는 부끄러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계에 하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오빠가 그냥 다 사다 주고 그랬어요. 저는 뭐 기계를 바꾸고 싶다 이런 욕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이 도대체 컴맹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생활했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일단은 그 아까 에브리타임 조언에서 가장 많은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조언해 주셨던 게 이제 경험을 폭을 좀 넓혀봐라.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그래서 그 아까 그 고민글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그 댓글에 되게 좋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주절주절 고민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제 글은 너무 이제 자세히 보지 마시고 댓글을 이제 아무튼 그래서 경험을 일단 많이 해보자 그러면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일단 무작정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뭐 가르치고 설명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운동이 있는데 제키 사이클이라고 이런 실내 자전거 타면서 수업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거 강사도 도전해보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영어 보조 강사도 영어학원에서 보조 강사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코딩 파이썬 배운 거 가지고 중학교 가서 방과학교 강사로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서 근데 이게 또 막상 해보니까 이게 좋아서 한 일인데도 잘 안 맞고 막상 해보니까 좀 어렵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막 몸 쓰는 일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니까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구나. 컴공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더 해봐야겠다,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도 제가 1, 2, 3학년 동안 이제 학점도 어느 정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으니까 일단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일단 당장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체적으로 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학점을 좀 챙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 노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출 참고에도 뿌렸었고 그 정리 노트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전공 과목들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공 과목 그 주제마다 블로그에 포스팅도 컴퓨터 구조랑 블록체인이랑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다가 전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점도 좀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컴공 하면은 이제 CS 공부 이제 저희 학과 그 전공 수업 공부랑 그리고 개발 공부 그리고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개발 공부를 해봐라 이런 게 에타에 또 있길래 개발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개발 지식 하나도 없으니까 유튜브나 이제 인프런이라고 개발 관련해서 무료 강의도 많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것도 이제 앱 개발 공부랑 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노드 리액트 이런 식으로 웹 개발 공부도 한번 뭔진 잘 몰라도 일단은 인프런 들으면 막 유튜브 듣고 이러면서 블로그에 정리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덕분에 제가 개발 실력이 정말 없었는데도 정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GDSC 라는 학회에서 프론트엔드 멤버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주 같이 스터디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이아크 있죠. 이 제 애증의 관계인 하이아크에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거를 일단은 해보고 일단 좀 해보고 안 되면 자퇴하자 뭔가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살짝 그렇게 좀 악에 받쳐가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해서 우수 스터디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처음으로 뭔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야, 이거를 내가 끝까지 이 스터디를 들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탈퇴하려다가 듣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 스터디원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가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제가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3학년 때 1년 동안 이제 알고리즘 스터디장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제가 직접 다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애정이 많던 학회이다 보니까 운영진으로도 활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촌연합 동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숙대, 이대 이렇게 5개의 신촌 지역 대학교가 같이 연합해서 알고리즘 학회를 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 동아리를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방학 때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에브리타임이나 그런 데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강사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강사를 해보는 게 로망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알고리즘 강사도 하고 이제 유튜브에도 강의를 꾸준히 올려가지고 구독자 51명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대충 한 950명만 더 했으면 제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을 제가 1학년 마치고 한 골드 1 정도 찍었고 지금 3학년 마치고 한 플랫 4 정도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대회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제 수상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분야에서 돈을 이렇게 강사하면서도 돈을 받고 이제 수상해서도 돈을 받으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번에 하이아크에서 학회장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랩이라고 그 알고리즘 문제는 그 프로그래머스 다들 아시죠? 이거랑 이제 뭐 온라인 시험 감독 모니터라는 거 운영하고 있는 그랩이라는 회사에서 또 인턴을 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기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컴맹이라면서요. 뭔가 왜 이렇게 뭔가 했죠? 뭔가 이렇게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기부터입니다. 일단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먹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분야가 재밌어 보이는 게 너무 하나도 없고
평생 동안 저는 이 분야에 한 번도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냥 아예 감이 안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코딩 재밌다, 개발 재밌다 이런 사람이 그냥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여기 적성 안 맞게 태어났지? 이런 생각하면서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저 사람은 막 되게 잘하니까 재밌어하고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잘해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던 말인데 물감을 여러 개 짜놓으면 나중에 목표가 생겼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너무 큰 거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쉽지 살짝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뭐 말만 쉽지 이게 사실 저는 쉽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너무 하기가 싫으니까 좀 속상한 적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뭐 재미로 하는 건 취미다, 직업이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리 싫더라도 좀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보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도 좀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다는 마음이 좀 불쑥불쑥 들 때마다 그래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희 열정이 빠르게 휘발돼. 사실 저는 열정이랄 것도 없었죠. 너무 싫어했으니까. 근데 열정은 휘발되니까 열정을 믿으면 안 돼요. 저희는 뭐를 믿으면 좋을까요? 다들 양치를 매일매일 하시죠. 근데 양치를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양치, 내일도 양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침 먹고 양치, 뭐 자기 전에 양치 이런 식으로 루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시스템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냥 관성으로 하게 되게 그래서 이제 관성에 나를 맡겨라 이런 느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 미라클 모닝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했는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도 이제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날 어떤 거 했고 뭐 일기나 이런 거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이때는 정말 이때가 방학 때인데 하루 동안 정말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6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바로 영어 공부 1시간 했어요. 그리고 독서 1시간 하고 그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개발 공부 한 4, 5시간 하고 점심 먹고 알고리즘 공부 4, 5시간 하고 저녁 먹고 운동 갔다 와서 이제 좀 블로그 같은 거 정리하고 일기 쓰고 이러고 자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이 실력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하기 싫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양치하듯이. 그래서 이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만약에 뭐 다음 주까지 뭐 10kg 빼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실패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과정에 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그때까지 그걸 못 하더라도 그냥 계속하는 그런 시스템은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언젠간 그 목표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블로그에 아까 많이 계속 기록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어떻게 맨날 그렇게 6시 반에 일어나요? 그게 돼요? 뭔가 저는 안 되던데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자는데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팁 같은 걸 알려드리자면은 일단은 일어나서 뭐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냥 일어나서 개발 공부해야지 이러면은 그냥 8시에 일어나든 8시 10분에 일어나든 개발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8시에 일어나서 뭐 1시간 동안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놓고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뭐 개발이면 개발 그리고 개발이면 뭐 어떤 거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시작하는 행동을 바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핸드폰을 다들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핸드폰을 보다가 자면은 이제 눈에 그 자극이 돼가지고 더 숙면을 못 취하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자면은 이제 알람 울리면 그냥 끄고 자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아주 멀리 놓고 자면은 이제 알람 울리면 시끄러우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걸어가면서 좀 잠이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람 끄고 이제 바로 세수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미라클 모닝 하면은 유튜브에 막 미라클 모닝 단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단점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잠자는 시간이
완전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무조건 6시 반에 이 기상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취침 시간이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최소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자도록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무조건 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취침 시간을 앞당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라클 모닝이고 뭐고. 그래서 꼭 미라클 모닝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루틴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동력으로는요. 기록하기인데요. 제가 앞에서 블로그 막 기록했다 이런 거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개발 능력이 막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이런 좋은 학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많이 뭐 인턴이나 이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랬던 모든 이유가 다 블로그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거 기록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를 딱 봤을 때 뭔가 저 사람 뭐 했지? 이렇게 딱히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로그에다 정리를 했다 그러면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이거 조금이라도 뭐 해봤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기록하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공부한 거 기록이 아니더라도 뭐 오늘 이거 했는데 뭐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그걸 봤을 때 아 옛날에 이거 힘들어 했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기록하는 용도로 블로그나 기타브나 노션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 기억이 더 잘 나기도 하고 학습 효과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로그에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구글링에서 똑같은 정보를 보는 것보다 제가 정리한 걸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이렇게 좀 꾸준히 많이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게 저희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고 이제 새내기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새내기 분들을 위한 꿀팁. 이게 새싹분들에게의 조언인 것도 있고, 이제 새싹인 제가, 별거 없는 제가 해드리는 조언 같은 거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리 걱정하지 말기. 제가 미리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막 3학년 때가 피크다. 컴공은 3학년 때 제일 어렵다. 막 이런 게 에타에 많으니까 막 송푸원 아시죠? 그래서 막 푸원이 엄청 어렵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1학년 때 막 너무 걱정돼서 막 푸원 오픈 채팅방에 미리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막 과제 뭔지 막 얼마나 어려운지 막 그런 거 미리 걱정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고 그냥 막상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그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심 분야 찾을 때도 유튜브나 인프런이나 이 KOCW는 이제 다른 대학교 강의들을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실제로 교수님이 수업하신 거를 무료로 볼 수 있게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공부 환경 조성하기. 근데 제가 알고리즘 막 컴공 이런 거 그렇게 싫었으면서 막 알고리즘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하이아크라는 학술학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 취향이신 학회나 그리고 GDSC 같은 개발 커뮤니티 같은데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주변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가장 안 중요하면서도 중요한 게 학교 공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학교가 장학금을 잘 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성적을 아무리 4.5를 받으셔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안 하시면은 아예 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공지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는 전부 다 자기 할 거 자기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로도 이제 국가근로나 봉사장학생 같이 학교에서 꿀알바 같은 거 돈 주는 그런 근로도 많아요. 요것도 이제 새내기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도 당연히 수강 신청 일정 같은 것도 본인이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별거 없는 강의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네네. 뭐죠? 블로그 수익 얼마나 오시나요? 블로그 수익은 안 나와요. 왜요? 왜냐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얼마 이상이어야 이제 실제 돈을 받고 싶은데 그 얼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아직 못 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다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 전공생이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생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이제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버티고 생존을 하면서 이제 새내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아까 코딩 처음인데 무슨 언어 배웠으면 좋겠냐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뭐 코딩을 배우고 싶은 일반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공대면은 그냥 무조건 파이썬 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컴퓨터 공학도기 때문에 C를 먼저 공부해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을 안 해봤다면은 C를 먼저 해보는 거를 저는 강력히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개발자를 할 거면은 어떤 분야의 개발자가 될 건지를 빠르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웹이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되게 갈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컴공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일단 다 찍먹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했으면은 그걸 이제 깊게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취직을 할 때나 아니면 좀 유리한 개발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얇고 넓게 아는 것보다는 깊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봤자 뭐 면접이나 아니면 실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뭐 언어 같은 것도 여러 개 아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하나 언어를 진득하게 파는 게 좀 더 개발자로 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수능 문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영어 되게 잘하실 겁니다. 그 감을 절대 잃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깃 아시나요? 깃? 그래서 이제 깃 사용법도 미리미리 익혀주셔야 되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한데, 이제 학교 수업 하나만으로 자기의 흥미와 적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일단 오늘의 내용의 전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파이썬이냐 C냐 이 얘기가 되게 나오는데, 일단 파이썬의 장점이 되게 쉬워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코딩의 그 사고를 익히는 데는 파이썬이 정말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컴공학도기 때문에 좀 더 컴퓨터 구조에 관해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볼 줄 알게 해주는 언어가 바로 C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하면서 이제 처음 컴공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도 첫 프로그래밍 언어로 C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되게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1984 같은 경우에는 신어라는 그런 명칭으로 언어를 자꾸만 조종을 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을 막 단순하게 만들고 비판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흐름에서 나온 게 사피오 어프 명제라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모국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인데, 이게 많은 언어학자들한테는 되게 많이 비판받았어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컴퓨터 공학의 세계에서는 저는 이 명제가 어느 정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랑 다르게 포인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컴퓨터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지, 그 메모리 개념을 다룰 수 있는 그게 바로 포인터인데, 사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맨 처음에 배우면은. 하지만은 이거를 포인터를 한번 배움으로써 내가 코딩을 함과 동시에 내가 지금 작성한 데이터가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되겠구나, 그거를 은연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세계에 사고를 확립해 나가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거를 먼저 배우든지 간에 그건 사실 개인 선택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신입생이 어떤 거를 먼저 배웠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가장 먼저 C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컴공은 C가 거의 전부입니다. 뭐 나중에 컴퓨터 구조를 배우거나 운영 체제를 배울 때도
C를 모르면은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냥 C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 때 빨리빨리 아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C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C를 독학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책이랑 다르게 뭐냐면은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치 알고리즘 문제를 풀듯이 그냥 책에 나오는 예제 코드를 직접 자기가 창조해서 따라치면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 코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이에 그냥 코드 줄만 적혀져 있는 책이랑 다르게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코드를 칠 수 있는 기회도 들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이 책을 한 권을 뗐는데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C를 미리 예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컴공 생활을 하는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컴공 생활하는데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를 지금 독학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 한번 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살짝 후회되는 게 좀 있다면 사실 이게 경영대학교 이수체계도를 가져왔는데 되게 과목이 되게 많고 범위도 정말 넓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경영대에서 웬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딱 정해서 그걸 파지 않으면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대에 왔었을 때 나는 그냥 좀 넓고 얕게 아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공대가 좀 과목을 배우면은 좀 깊게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컴공 복수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컴공도 경영만큼 정말로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개발자가 될지 저는 빨리 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지 개인적인 개발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복수 전공까지 하고 있으니까 경영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컴공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화석학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물리랑 화학도 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물리 공부도 하고 화학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 수학 뭐 이런 거 공부도 하고 드래곤볼도 채워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적인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과목을 어떤 걸 포기를 하고 차라리 좀 찐으로 그냥 개발에 집중을 할 걸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것보다 제일 후회됐던 거는 내가 어떤 분야의 개발을 할지 이거를 빨리 정하지 못했던 게 좀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고 어떤 분야가 가장 재밌는지 빨리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되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혼자 끙끙대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구글에 검색을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자료가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을 한글로 하는 거랑 영어로 하는 거랑은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공식 문서도 싹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되게 번역이 좀 잘 안 돼 있는 게 많아서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문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감을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스피킹이나 뭐 듣기 딱히 개발하면서 크게 쓸 일 없으니까 독해 능력이라도 계속 키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옛날에 우리가 막 고등학생 때나 그럴 때는 뭐 누군가에게 자료를 전달할 때 뭐 이메일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뭐 USB로 파일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자기의 자료를 전달하고 그랬는데 개발자라면 자기가 쓴 코드를 이런 이메일이나 USB로 보내지 않고 이런 Git이라는 관리 도구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모르면 안 됩니다. 마치 수능의 한국사 영역처럼 어렵진 않은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주니어 개발자가 한 번 이렇게 면접 요청을 하셔가지고 딱히 그렇게 막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면접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력 언어 어떤 거 쓰고 뭐 개발 경험 어느 정도 되고 깃은 사용할 줄 아느냐 했는데 그 사람이 깃을 사용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서로 코드 공유를 하고 그랬느냐 했는데 직접 USB 안에 소스 파일을 넣어가지고 직접 갖다 줬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다는 걸 듣고 동료 개발자들이 모두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면접자는 바로 잘라버렸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Git 미리 배워두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배우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요 뭐 구글에 그냥 Git 게임 이런 거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Git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Git 사용 방법을 미리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고 싶긴 한데 학교 교수님의 강의가 모두 명강의는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영대에도 코딩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좀 엉망이에요. 강의록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교수님도 잘못된 강의록만 그냥 줄줄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경영대 안에서 아 나도 코딩 한번 배워볼까? 라고 도전했던 친구들이 단지 그 수업 하나 때문에 역시 이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면서 다 탈출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단지 수업 하나 잘못된 수업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어쩌면 자기의 진로가 될 수 있는 길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학교 수업만 듣고서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좀 도박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 말고 유데미, 인프런, 유튜브 등 그런 품질 좋은 그런 개발이나 공학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됐네. 아무튼 그래서 개발 학회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개발을 할 줄 알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 그 마르크스라는 인물 아시죠? 그 사람이 세상의 계급을 딱 두 개로 나눴었는데 자본을 가진 유상계급과 자본을 가지지 못한 무상계급 이렇게 딱 두 개로 세상을 나눠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유상계급을 부르주아로 불렀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계속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프롤레타리아고 불렀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공장을 소유하거나 거대한 자본을 축적을 해야만 부르주아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부르주아는 계속 그런 생산수단을 대물림하면서 부의 고착화를 상승시켰죠. 하지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큰 돈을 가지거나 뭐 큰 토지, 큰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단지 그 개발 지식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그걸로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마르크스가 바라봤던 그 부르주아가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발이 꼭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직접 일단 판단을 해보시고 일단 개발을 할 줄 안다는 할 줄 안다는 능력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기가 어떤 개발자일지 분야를 먼저 찾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용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공대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약간 컴퓨터 공학 기술의 약간 동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20학번이고 이제 4학년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GDSC AIML 파트 코어 멤버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학회인 하이브에서 창립 학회장을 했고, 스타트업 그 소셜 벤처 동아리 부학회장을 했고, 밴드 동아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그런 활동은 논문 2편을 냈고요. 그리고 한 편은 지금 작성 중이고요. 개발에서는 크게 정부 과제 프론트엔드로 한 경험이 있고 인공지능으로 기업 과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컴퓨터 공학과를 지망을 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에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나는 예고를 가겠다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바로 빠꾸를 먹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는 뭘 하지?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책 같은 거를 많이 읽어서 약간 철학이랑 그 글 쓰는 것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해서 철학과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이공계 쪽에서 가장 철학이랑 유사한 그런 학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물리를 생각하게 돼서 물리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6개 중에 4개를 물리학과에 그 원서를 썼는데 저희 아빠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면 공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대신에는 2개는 공대를 넣어라 해서 공대 중에 이렇게 찾다가 가장 뭔가 귀찮지 않은 거 막 화학 공학 하면은 실험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워 보이는 그냥 코드 그냥 엔터만 누르면 알아서 해주는 컴퓨터 공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리학과는 다 떨어지고 컴퓨터 공학만 붙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파이썬 성공회를 들었고요. 그때 당연히 코딩이 뭔지 몰랐으니까 F까지는 아니고 그 C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음악이나 해야지 하고 밴드 동아리 들어가서 음악을 했고 또 제가 철학과를 찾아봤는데 홍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뭐 예술학과의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서 뭔가 컴퓨터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도 1학년인데 휴학하고 사업을 할 거다. 너 도와줄 생각 없냐 해가지고 뭐 음악 하려면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약간 알바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업무가 그런 리서치 업무였던 거예요. 그냥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위에 보고하고 그런 업무였는데 바로 하루 만에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만하겠다. 조금 뭔가 좀 더 동적인 걸 하고 싶어서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창업이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1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방학마다 무슨 창업 해커톤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해커톤에도 나가서 창업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넥터스라는 소셜 벤처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넥터스에서 좀 활동하다 보니까 이넥터스에서 뭔가 하다가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런 커넥션이 있었어요. 선배들이랑 얘기하는 커넥션. 그래서 투자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거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컴공 팀에 컴공이 있으면 엄청 유리하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공이라는 간판이 뭔가 창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 공학이라는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해커톤에서 만난 사람들이 뭐 창업을 이번에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약간 기술적인 IT 쪽을 모르니까 컴공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어플 개발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창업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좀 더 기술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컴퓨터를 공부를 집중을 하자 하고 아는 친구 소개시켜주고 저는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투자도 엄청 잘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저희는 그 이넥터스라는 동아리에서 iOS랑 공부를 했었고 플러터도 약간 맛보기 정도만 했어요. 근데 저랑은 약간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여러 분야를 조금 맛보기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막 인공지능 관련 대회도 한번 나가고 뭐 해커톤 같은 것도 한번 데이터 분석 해커톤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인공지능이라는 좀 그래도 모바일보다는 맞을 것 같다라 생각을 해서 그 연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초에 AI 스트라이브라는 이은규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공지능이랑 또 웹 프론트엔드 리액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두 가지 또 다른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 기술이 뭔가 재미있고 뭔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기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학교의 블록체인 교육 시설 기관 같은 게 어떤 것을 알고 하이브리라는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3학년 때 이것저것 많이 해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4학년 때 대학원을 준비를 할 예정이고 아마 인공지능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쪽은 아직 연구실이 없어서 인공지능에서 약간 블록체인도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음악적인 걸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분들은 조금 실질적인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모바일 뭐 프론트, 백, 그런 정보 보안, 뭐 유니티 이런 거 클라우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었냐 하면은 취직이 잘 된다, 그런 전망이 좋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었던 것은 이 기술의 잠재력을 보고 이 잠재력을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살짝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왜 이 기술이 왜 잠재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그런 밸런 튜닝이라는 인공지능의 시초인 컴퓨터 공학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컴퓨터는 그냥 계산기 암호 해독 그런 것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처음 질문을 던진 건 기계도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그런 패키지에 컴퓨터 인공지능의 첫 시작을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그러다가 인공지능이 막 흥하다가 망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2012년에 일이 납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이라는 그런 아키텍처를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잘 되냐면 일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몇 테라 엄청나게 많게 데이터가 쌓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학습하는데 단순 계산하는데 GPU가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알렉스넷이라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왜 알렉스넷이 잘 되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운이다,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이 좋아서 알렉스넷이 엄청 좋은 효과를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 강아지 구분도 잘하고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다가 2016년에 알파고라는 그런 기술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2012년에서 4년 만에 알파고라는 그런 성과를 이루고 또 지금 와서는 챗GPT라는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동안 조금 정체기에 있었던 그런 게 10년 만에 지금 챗GPT라는 서비스로 보여지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 발전 속도죠. 그래서 10년 만에 이런 성과를 누릴 거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다들 잘 아시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야에 쓰인다. 그래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인공지능은 많이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블록체인은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는 그 은행이라는 어떤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만 의존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중앙화 방식의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런 중앙화를 없애고 탈중앙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보안이 엄청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은행 중심화되어 있으면 중심을 공격을 하면 돼요. 근데 탈분산이 되었으면 탈중앙화 되어서 어느 곳을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탈중앙화라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라는 기술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패러다임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기술은 디지털 그런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거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상에서 이 그림이 이 파일이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든 게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의 소유를 인정을 하는데 웹에서도 이 소유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읽기만 가능한 거, HTML이나 CSS처럼 그냥 딱 띄워주고 읽기만 할 수 있는 게 웹1이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막 저희가 막 인스타 올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웹2. 여기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소유라는 개념을 얻게 되어서 웹3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있는 정보를 다 저장이 되는데 이 기업들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의 데이터를 자기네들 수익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것을 분산화시켜서 한 개인 간의 그런 데이터 소유를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주자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아리나 그런 데에서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을 한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걸 다오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을 분산화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큰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으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학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고 저는 그 옛날부터 그냥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탐색하고 투자자 같은 친구들 같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해서 취미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기를 얻을 수 있고 이 기술이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아니까 모티베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니까 계속 원동력이 돼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이 밑에 제 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뭔가 질문이 있다면 여기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유진님 나오셔서 오픈 커뮤니티 설명회 잠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GDSC 오픈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온 저희 GDSC 홍이 프론트엔드 코어 멤버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뒤에 분들도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GDSC 멤버분들이 이제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개발자 그리고 학교생활 꿀팁 이거를 이제 노션에 예쁘게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QR 코드를 인식하면은 이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웹엑스 듣고 계신 분들도 화면에 있는 QR 코드 캡처해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 GDSC 멤버들이 적어놓은 재밌는 꿀팁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보다 더 많은 자세한 꿀팁들과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데가 바로 GDSC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노션 읽어보시면서 제 설명도 잘 들어주세요. 일단 오늘 GDSC가 뭔지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GDSC, 이 약자가 무엇일까? 혹시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멤버분들 말고 우리 새내기 분들.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잘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이제 약자를 가져왔어요. 저희는 이제 구글 디벨로퍼 스튜던트 클럽 이 약자를 앞에 따서 GDSC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제 전 세계로는 이제 110여 개국이 활동 중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32개 대학교가 이 GDSC라는 이 동아리로 이제 교내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로도 이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개발 공부도 하고 이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 공유하고 함께 스터디를 하는 그런 학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GDSC라는 동아리 경험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오픈 커뮤니티라는 것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함께 공유해야지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오픈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과 이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곰 두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친구들의 대화인데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울고 있는 곰이 이제 친구들 보니까 다들 이 시기 되니까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개발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을 했더니 이제 반대편에 있는 친구도 나도 이제 개발 동아리 한번 슬슬 들어가 볼까 했는데 뭐 우테코나 사이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제 거기도 또 개발을 해본 친구들이 가볼 수 있어야지 합격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 곰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홍익대학교 이제 2, 3학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고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이제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학교 내에서는 이제 개발 공부하는 곳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 이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홍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3, 4학년 때 개발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급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는 백엔드로 가야겠다, 프론트엔드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개발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중요한 지점을 잘 알지 못하고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자기 급하게 이제 친구들 따라서 분야를 결정하고 후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 교육을 진행하는 데가 우리 학교 안에 없으니까 밖에서 찾아야겠다 하고 밖에 나갔더니 이런 동아리 들어오려니 너 개발 경험 없어? 그러면 좀 안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 라는 그 명분으로 오픈 커뮤니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커뮤니티가 무엇인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초심자, 처음 개발을 해보는 친구들이 이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초 학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끼리 이벤트, 컨텐츠도 하면서 친목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픈 커뮤니티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가 하게 될 활동들을 정리해왔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는 개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제 초심자들을 위한 기초 스터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기초 웹 스터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인공지능 스터디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궁금하고 이제 처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오픈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그 스터디에 참여하셔가지고 뭔가 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기초 웹 스터디랑 기초 인공지능 스터디에서 뭐 하는지 궁금하다. 자, 제가 커리큘럼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환님께서 발표하실 때 깃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오픈 커뮤니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깃 사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깃허브가 무엇인지 깃으로 어떻게 자신의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1학년 때 프로젝트를 하는데 깃이라는 걸 아예 몰라가지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일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친구들랑. 근데 다 1학년이니까 다 몰라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몰랐었는데 이제 새내기 분들도 이제 2학년 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코드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이제 오픈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HTML, CSS, JS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나 며칠 전에 HTM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배웠어 하면은 이제 다들 경악하면서 그게 뭐야?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크다운 같이 배우는 건데 이제 실제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기본적으로 내가 화면에 뭔가 글씨를 써보고 싶다, 그림을 올려보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화면에 내가 친 코드들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쿠팡에 대해서 클론 코딩을 진행해서 주문하기 화면이나 아니면 그 배너 같은 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내 컴퓨터에 띄워보는 활동들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 웹 스터디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고 다음으로는 기초 인공지능 스터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컴공개 어떤 언어 배우시는지 아시죠?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내기 분들도 인공지능 스터디에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파이썬을 배우시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판다스나 어떤 그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뭐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시각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지금 정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데이터와 이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션 페이지 그 세네 개 카페에도 올라와 있는 거기 카페 들어가셔서 노션 페이지 확인하시고 추후 에타 같은 그런 홍보 게시판이나 학과 단톡방에도 정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세한 커리큘럼은 거기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술 스터디는 이 정도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지금 저는 HTML, CSS, Git은 다 아는데요 하는 뭐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픈 커뮤니티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스터디 말고도 저렇게 리액트, 제가 스프링, 장고 제가 마크를 달아놨는데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안고 스터디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싶다 하면은 자율적으로 오픈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스터디를 운영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진행할 것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고 이 학회는 스터디만 하는구나 지루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GDSC 오픈 커뮤니티는 이제 정기 오프라인 미드업도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모가코가 어떤 말인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모가코가 이제 줄임말인데 모여서 각자 코딩한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더 뭔가 그 코로나가 유행하고 나서 모가코라는 말이 좀 더 유행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카페에 모여가지고 각자 커피 한잔 하면서 코딩도 하고 이제 우정도 쌓고 약간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그 저희 개발자분들께서 인프런이나 유튜브 같은 강의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 실제로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같이 스터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GDSC 프론트엔드 멤버들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라는 책을 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막 개발책을 하나 사다 보면은 페이지가 막 600페이지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혼자 보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거 혼자 보기 힘든데 하면은 여기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시간 정해서 오늘 몇 페이지까지 어디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독서 모임도 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줌 틀어놓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같이 코딩하는 음주 코딩 그런 이벤트도 가끔 열 예정이니까 저희 오픈 커뮤니티에서 맨날 스터디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코딩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활동도 참여하실 수 있고 지금 여기 나열된 활동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직접 오셔가지고 원하는 활동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밌는 코딩 활동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운영체들을 운영한 공룡책 같이 읽고 있는 보라니 모습이죠. 네. 다음은 이제 저희 GDSC 오픈 커뮤니티를 활동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진은 작년에 저희 GDSC 멤버들이 이제 GDSC 코리아 잡페어 가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 저희 그래도 구글 디벨로퍼 스튜던트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저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데 이제 솔루션 챌린지라고 해서 전 세계 1900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는 이제 글로벌 해커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해커톤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사실 해커톤은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짧으면 1박 2일로 같이 밤새가지고 0에서부터 막 코드 짜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2박 3일 동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GDSC 안에서도 지금 솔루션 챌린지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프론트, 백엔드 친구들, 뭐 iOS 친구들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에 진행하게 되면은 내 개발 실력도 당연히 오르게 되고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개발 경험과 어떤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 솔루션 챌린지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있고, 그리고 구글의 개발 축제인 대구 페스트, 그리고 GDSC, 코리아 자페어 같은 곳에 같이 가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어떻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저희 GDSC 멤버들하고 이제 오픈 커뮤니티 멤버들 같이 모여서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 이벤트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 오픈 커뮤니티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기회들도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 이렇게 비밀인데 이제 오픈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멤버들은 추후에 저희가 GDSC member는 이번에 9월 시작할 때 지난 학기 2학기 때 뽑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때쯤에 이제 새로운 멤버를 리크루팅할 예정인데 GDSC 멤버로 활동하고 싶다. 오픈 커뮤니티 말고 GDSC 멤버로 들어와서 좀 더 깊이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학생분들 계시면은 오픈 커뮤니티 활동하다가 넘어오시게 되면은 지원하실 때 가산점 혜택이 있으니까 이 점 기억하셨다가 오픈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GDSC 들어가야지 하고 잊지 말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모든 대학생의 로망이죠. 저도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강 가서 맥주 마시고 라면 먹고 이런 거 다 로망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GDSC 오픈 커뮤니티 멤버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사진은 뭐냐면은 저희 GDSC 멤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을왕리 놀러 간 거예요. 저는 못 갔지만 이렇게 친구들 모여가지고 놀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모가코 할래? 하고 학교에서 다 같이 커뮤니티 멤버들 모여서 같이 코딩하다가 한강도 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오픈 커뮤니티 운영진 분들이 좀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멤버들이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약간 친분을 서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꼭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깃허브에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실 건데 새내기 분들 모르실 수 있어요. 자기가 깃허브에 코드를 올리면은 그날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초록빛이 뜨거든요. 많이 올리면 진해지고 뭐 한 개만 올리면 연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많이 하면은 1년 내내 참으면은 완전 잔디를 심는 것 같이 보인다 해서 잔디 심기 정원사 이렇게 저희 GDS 안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 오늘 PR을 몇 개 올렸는가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뭔가 잔디 심기 정원사 30일 챌린지 이렇게 해서 같이 개발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어떤 재밌는 이벤트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이 오픈 커뮤니티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지원 자격은 학과, 전공, 학년 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홍익대 학생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7일까지 이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 초에 그 스터디 어떻게 진행될 건지 OT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얼른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모집 방법은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구글 폼 QR코드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가도 좋으시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 학과 단톡방이나 웨타에도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 구글 폼 링크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은 이제 학기당 1.5만 원의 회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 들어오시게 되면은 GDSC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활동해 주셔야 된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GDSC 오픈 커뮤니티에 지원할 수 있는 QR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캡처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 단톡방 같은 데 링크 올라올 테니까 그거 확인해 주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GDSC 이 새싹 세미나 들으러 오신 1학년 분들 정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열정 있으시고 오픈 커뮤니티 설명회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정말 1학년 때부터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걸 찾으러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잘 되실 분들이니까 이제 곧 시작하는 대학교 생활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Q&A를 받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GDSC나 오픈 커뮤니티에 대한 궁금증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그 기초 인공지능 수업에서 네. 시각과 그
그 데이터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파이썬도 따로 배우나요? 파이썬은 그냥 빡빡하면서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데이터 판다스 같이 데이터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부분들은 강사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1학년 1학기에 있는 과목에서 정말 기본적인 거 학습하실 수 있고, 이제 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어떤 문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들어오셔서 같이 학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정기 오프라인 미더이라는 게 네네. 매주 정해진 요일에 만나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 정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강의를 진행하게,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저희 강사님하고 일정 조율해가지고 매주 모이게 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매주 모이게 되는 것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방해되지 않게끔 오후 그 저녁 시간으로 아마 배정이 될 예정이고, 카페 모가코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나 아니면은 원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매주 언제 만날래? 그런 것을 좀 자율적으로 추후에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OC 멤버들이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운영 기회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 나중에 추후 올라오시는 공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GDSC에 따로 이제 메일이나 어떤 그런 거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며 오늘 긴 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대신해도 될까요? 저희 오늘 항상 세미나의 마무리가 있는데 단체 사진을 항상 찍고 끝내요. 그래가지고 책상을 좀 뒤로 밀어가지고 할까요? 앉아서? 오케이. 앉아서 사진을 찍고 갑시다. 네? 저희 GDS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같이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